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오늘은 제약 바이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신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이번에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1등을 목표했다기보다는 너무 또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좋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선별해서 시장에 추천드리고 있고 또 타당한 근거를 많이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좀 반응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떤 좋은 기업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강점은 글로벌 빅파마와 신규 계약 임상 순항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비만, ADC, 이중항체 등 각 영역별로 성과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약점으로는 기술 이전 중심의 구조 자체의 성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임상 지속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회 요인으로는 낮은 업종 신뢰도에 따른 저평가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추가 성과가 지속되고 있어서 주주 가치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부분. 다만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 기업의 원천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라든지 약가 압박에 따른 빅파마의 R&D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또 기준금리 인하 기조 안에서 제약 바이오가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일단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라고 하는 NBI 지수가 트럼프 대선 이후 매크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4,900에서 3,600까지 떨어졌고요. 최근 6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다시 4,8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도 당연히 강세를 보여야 하지만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 정책 수혜주들로 상반기에 전반적인 수급이 쏠리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는 계속적으로 미국과 다르게 좀 스프레드가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지금 9월 초까지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NBI 지수가 상승하면서 국내도 이 지수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올해 상반기에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간 매달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공시가 나왔었어요. 네. 사실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눌려져 있었다. 이에 따라서 재평가를 받을 만한 시간이 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코스닥의 시총 1위니까 알테오젠 아니겠습니까?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최근에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내셨더라고요. 일단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FDA 승인과 관련해서 키트루다 SC 지금 9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알테오젠과 머크가 개발한 이 키트루다 피어사 제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진 제품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42조 원을 팔았고, 인류 역사상 지금 두 번째로 매출액이 높았던 제품이 에브비의 휴미라인데, 그 제품이 연간 최대 매출 27조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키트루다의 매출액은 지금 상당히 높은 이제 수준에 있다. 그리고 머크가 지금 현재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피어사 제형 버전을 가지고 전체 매출액의 한 30-40%를 2년 안에 교체할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 향후에는 이제 50% 이상 이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매출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40조의 50%면 지금 20% 매출 알테오젠이 이제 로열티 수익으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 5%의 로열티를 수령한다면 연간 1조 원 매출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열티 수익은 다 특허 수익이기 때문에 다 영업이익으로 또 꽂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키트루다 피어사 제형의 FDA 승인이 제약 바이오 전체 섹터에 또 바이오텍이 전 세계에 납품 가능한 약물을 출시할 수 있다는 이런 신뢰도 상승,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알테오젠의 실적에도 당연히 또 상승 여력을 상당히 많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알테오젠의 시간이다라고 콥데이 또 후기를 내셨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알테오젠은 사실상 이제 키트루다 피어사 제형이 3상을 성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9월 23일 FDA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아직 시장이 보고 있고, 또 10월 출시돼서 정말로 머크가 발표한 그 목표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숫자적인 확인,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키트루다 피어사 제형이 알테오젠의 기술로 팔려서 저희가 첫 판매 마일스톤을 인식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올해 4분기 실적으로 바로 찍힙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에서 간접적으로 키트루다 피어사 제형의 판매 마일스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3월 30일 사업 보고서에서 알테오젠이 미국에서 판매된 키트루다 SC의 정산 금액을 숫자로 딱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숫자가 찍히는 구간에 오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 1조 원 수준을 기대하면서 올해 이제 40조 원 시가총액을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알테오젠이 어느 순간 분기 실적에서 2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달성하게 되면 바로 셀트리온 시가총액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 특허 수익이 거의 대부분 영업이익 마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0에서 60% 이상의 OPM 마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는 실제로 숫자가 꽂혔을 때 네. 이제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전 상장이나 저희가 앞으로도 빅파마하고의 추가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최근에 다이치 상표랑 아스트라제네카랑 계약한 그 물질들이 최근에 임상 등록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키트루다 원툴로만 보던 알테오젠을 이제 다이치 상표, 아스트라제네카, 산도즈 같은 이제 추가 계약 기업들과 임상을 지속하면서 펀더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전 상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펀더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23일에 FDA 승인 그리고 9월 10일에 출시 이에 따라서 숫자가 4분기에 찍히게 된다면 주가는 완전히 재평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마지막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해서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급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맞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2017년 8월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 폐지 및 거래소 이전 결의에 건하고 공시가 올라온 뒤로 딱 6개월 만에 이전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 사이 주가는 이제 11만 5천 원 수준에서 28만 500원까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뒤로 셀트리온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계속 상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왔었기 때문에 주가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구간에서 저희가 이전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의 이전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고 또 저희가 코스피 추종하는 펀드들이나 이제 중소형주로 담고 있던 알테오젠을 대형주 포트로 옮기는 이런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연금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수급 개선을 만들어 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73만 원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 가운데서 혹은 뭐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좀 하나의 트렌드가 좀 눈에 띕니다. 네. 이제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들이 신규 상장되는 기업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통 기존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연구소장님이나 네. 이런 분들이 또 퇴사하고 창업하신 종목들이 최근에 상장을 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인투셀 네. 그다음에 펩트론과 G2G 바이오 그리고 또 유사 업종을 하고 있는 퓨처캠과 셀비온 같은 기업들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워낙에 앞서서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리가캠바이오하고 펩트론 그리고 퓨처캠의 시가총액이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상황이어서 그러겠죠. 이제 많은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인투셀은 리가캠하고 경쟁력 부분에서 너무 시가총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앞선 기업들이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면서 뒤이은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제 26조, 리가캠하고 ABL 바이오가 5조, 그다음에 펩트론이 7조, 보르노 2.5조, 최근에 뭐 D&D 파마텍도 2조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많은 저희가 이미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2조 언더의 기업들이 임상 결과만 긍정적으로 시장에 이제 기대감을 준다면 뭐 수천억의 기업들은 1조까지 올라오고 또 1조 부근의 기업들은 금방 2조 원으로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는 좀
눈에 띄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임상 결과라는 게 우리가 네. 또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걸 보고 확신을 혹시 가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예. 무조건적인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아, 설명을 예. 드립니다. 바로 빅파마가 발표한 임상 결과와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이걸 딱 캐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는 저만큼이나 또 분석을 잘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시는 많은 블로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오픈 AI를 통해서 이제 정보들을 또 많이 교류하고 계시고,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기업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한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에서 갓 민용이 나오니까 주가가 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갓 민용의 또 리포트들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바이오에서 앞으로 핵심 이슈가 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뇌의 어떤 분야가 되겠습니까? 네,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병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뇌 네. 질환 영역이고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지금 항암제하고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빅파마의 주력이었었다면 이제 비만으로 넘어오고 있고, 비만 다음은 이제 빅파마가 어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것이냐. 2023년 그 M&A 이력을 보면 전체 M&A 그 비중 중에서 48%가 항암제였고요. 2위가 퇴행성 뇌질환 21%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앞으로는 치매와 파킨슨 같은 퇴행성 뇌질환 쪽으로 이제 R&D를 많이 이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국내에 있는 ABL 바이오가 이 뇌투과 플랫폼을 가지고 최근에 사노피 그리고 GSK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또 사노피로부터 진행한 파킨슨병 임상 1상 결과가 건강한 사람 대상이긴 했었지만 안전성 부분에서 뇌부종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사망과 관련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네. 임상 결과가 잘 순항이 됐고, 또 하반기에 이 뇌투과 플랫폼을 ABL 바이오가 추가적으로 빅파마하고 계약을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기대감으로 ABL 바이오도 최근에 가장 좀 많이 주가가 올랐네요, 오르고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52주 최고가 경신을 네.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 현 시점에서 최선호와 차선호주를 꼽으신다면요? 저는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알테오젠과 리가켐이 지금까지 빅파마의 복수 계약을 이루면서 계속적으로 펀더가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나머지 바이오텍들은 아까 말씀드렸듯 대부분 최근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그렇죠. 알테오젠과 리가켐의 가장 큰 지금 필요한 부분이 공시입니다. 공시. 알테오젠도 FDA 승인 공시를 해줘야 되고 또 기술 이전 추가 공시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리가켐 바이오도 작년 10월 달에 계약을 체결한 뒤로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 동안 추가 계약이 없었어요. 근데 23년하고 24년을 봤을 때 대부분 90%의 기술 이전은 다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럼 지금 9, 10, 11 요 3개월 동안 알테오젠, 리가켐, ABL 바이오, 그다음에 펩트론,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이 현재 기술 이전을 연내 가시화를 굉장히 지금 목표를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가켐하고 알테오젠이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네. 공시만 나온다면 가장 좀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나 펩트론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이 연내 추가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전까지 저희가 계약을 잘 해준다면 바이오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을 앞두고 하반기에 바이오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작년에도 11월부터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알테오젠의 신규 계약, 펩트론과의 릴리 계약, 리가켐 바이오의 신규 계약 요 세 가지가 하반기에 가장 주목되는 모멘텀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알테오젠이 다이치 상큐하고 에너투 피하수화 제형에 대한 그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이제 이벤트로 여겨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의 기술 이전의 마지막 공시가 언제가 될지, 네. 그리고 12월에는 보통 공시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바이오 수급이 전반적으로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하고 10월 중으로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 공시를 내주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섹터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거고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제약바이오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기자회견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제약바이오 1위를 차지하신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잠시 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증권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관건인데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시장의 반응도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